자, 미북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문재인 정권은 어찌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미국 의회의 미북 회담에 대한 기준 설정, 그 굉장히 엄격하게 설정을 했죠. 일부에서 이야기한 서로 먹고 땅 해버리는 이 유인 미끼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과연 미국 의회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북 회담은 제 생각으로는 100% 깨어져요. 언제 깨어져요? 몇 달 못 가고요. 트럼프가 2번 만날 때까지 만약에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회의 기준에 맞는,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3번 만나러 가면 미국에서는 전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최소 2번 전에 판을 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하고는 다르게 저는 미북 회담이 2번 만나면 깨지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는 앞으로 이번에 통과시킨 기준 법안을, 북핵 비핵화 기준 법안을 가면 갈수록 더 세게 가다듬을 거예요. 실무적으로요. 법안에 이렇게 부속 조항 등을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김정은의 저 잔대가리로 미국 의회라는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 가다가요, 이래 속이면서 정치꾼끼리는 속여서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은 딱 입을 버리고 있는 조스처럼 미국 의회에 가게 되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정어리 한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의회가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뱉어버리죠. 이거는 못 먹는다고. 그럼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친구 문재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일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지금 조력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지금 시진핑 저 야근 인간은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 나오면 항상 김정은이가 이상해진다. 그럼 문재인은 생각이 다를 거니까 니도 해봐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니도 다 공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같이 댄서를 추다가 트럼프가 이 판은 물이 안 좋아져서 틀려서 하고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다 너들 꼼수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같이 놀아볼라 하다가 내가 놀 물이 아니다. 애들이 지저분하네. 나는 갈란다 하고 나오면서 지가 거기 가서 놀았던 거는 물을 검증하러 갔다. 그렇게 하면서 지는 완전히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화법으로 저 김정은이하고 저 문재인이 같은 물 안 좋은 사람들하고 놀지 마라. 딱 이렇게 놀 거예요. 왜? 그래야 지가 사니까. 지도 같이 거기서 놀았으면 미국 의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불러다가 너 창피하지도 않니? 그래 거기 가서 같이 놀아서 뭐가 될 거라고 했니? 그러니까 나는 그까지는 해야 또 이 판을 깨는 명분도 생기니까 내가 했다고 둘러대고 엄청 욕을 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 이래서 판이 깨어지면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했던 95% 이상이 북한의 구미에 맞는 저런 내용, 더 나아가서 그 첫바타로 종전선언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정신상태, 비핵화는 되기도 전에. 아까 코리 가드는 의원이 그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투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에 퍼주려고 미북 회담 끝나면 대북 경협에 대해서 다 준비해놨다. 저는 참 요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3만 불까지 와서 성장했는지 몰라도 시스템이나 제도나
지식이나 지성이나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양심이나 그리고 이 교수니 무슨 뭐 언론인, 기자, 무슨 뭐 언론 사주, 더 나아가서 전문가라고 하는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수준과 자질은 그야말로 발바닥 수준이다.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시스템과 제도, 또 거기에 따르는 사회 전체의 지성, 질, 이런 거는요, 너무나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천민자본주의의 이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렇게 쇼를 하는데요, 언론에 나와서 저 쇼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 하나 없습니다. 다칠까봐. 사상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는데 다칠까봐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국민소득 3,000불 이하의 300불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이런 말을 하면 TV 출연을 못한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전 국민이 가담해서 같이 춤을 추고 자빠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요, 지금 경제가 추락한다. 매일 신문마다 도배입니다. 추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정권 문을 닫고 갈 거예요. 경제 문제에 미북 회담이 깨어지게 되는 문제. 자, 지금 안 터져 나오지만은 머지않아 이제 지금 지지율과 독재적 권력으로 덮고 있는 이 정권의 각종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겁니다. 핵심이 지금 드루킹 문제고 플러스 알파 각종 부패들이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정권이 적폐청산과 대북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얼마나 자신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한마디로 과거의 적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소불위로 법과 제도와 이 공무원들을 무시하면서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을 개최한다면서 북한 사람들 불러다가 퍼미기고 퍼주고, 그 다음에 김정은 만난다 하면서 하룻밤에 45억짜리 밥을 먹고, 작년에 국정원에 무슨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1,000억 좀 늘어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임종석은 어떻게 레바논으로 가게 되었는지, 왜 드루킹은 누가 장난을 쳐서 이렇게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차단을 하고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공개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론들이 지금 이빨을 갈고 참고 있을 거예요. 원래 비겁하니까. 그런데 전부 한 건씩은 다 들고 있을 겁니다.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씩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야? 문 정권이 힘이 빠져서 좀 맛이 갈 때, 그 타이밍을 내가 제일 먼저 창을 꼽아야지 하고, 그 타이밍에 서로 창을 꼽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요, 열심히 전담 기자들을 막 5명, 10명씩 깔아가지고 조사를 하지요. 보도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지금 보도하면 저거가 죽으니까. 그거 왜 죽냐? 언론이 떳떳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미국에는 뭐 포스터 영화 보면 미국 정부의 온갖 비밀을 언론들이 다 폭로하잖냐. 구린 데가 많으니까 비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비겁한 사람들은 남을 죽일 때도 굉장히 비겁하지요. 지금쯤은 이제는 해를 뜨기 시작하자 하면 달라들어서 해를 뜹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큰 고기를 잡았지요. 아마 참치에 해당하는 무슨 청새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노인이 타고 간 배보다 더 큰 새치를 잡아서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뺐다구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 상어가 누구냐? 언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들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상어처럼
그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게임이 시작되는 이 스타트, 총성을 누가 울리느냐? 미북 회담이 깨어지는 것이 울리게 될 거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저 확신입니다. 미북 회담요, 절대로 이제는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내년에 주한미군 숫자 손대지 말라고 국방수권 법안에 지금 넣어놓는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 통과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숫자가 몇 개냐,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또 북한의 검증이, 즉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부 의회에 보고하라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합의서부터 의회에 제출할 건데, 의회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사인해온 종이 쪼가리를 보고 의회가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예, 합의문입니다. 이따위 걸 가져왔냐고 이렇게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는 이 종이 쪼가리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너하고 안 놀아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지가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요, 3월 8일부터 시작됐고 그 전부터 물밑에서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어지간히 토론할 만큼 했고 만날 만큼 다 만났습니다. 이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면 마지막이에요. 더 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 거래로 따지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제 주인들끼리 만나서 마지막 가격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쫄병부터 복덕방까지 수도 없이, 예? 바람잡이들까지 지금 다 스쳐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부를 때 이 거래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사람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6월 12일 날까지도 북한이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볼 만한 흔적이라도 될 만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어요? 12일 날 김정은과 진짜 회담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적지만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지가 사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판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모든 부분을 만회를 하고 북한에다 뒤집어 세우면서, 야, 트럼프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가 길을 들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혼을 내고 나와버렸냐고 지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볼턴을 데려가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까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있고 지 마음대로 북한하고 다 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고, 지금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 이고 가는 아줌마처럼 달걀이 아직 하나 팔리지도 않았는데 달걀을 팔아서 무슨 병아리를 다시 사고, 병아리 키워서 닭이 되어서 닭을 팔아서 돼지 사고, 돼지를 키워서 소를 사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다 떠벌려 놨고, 그리고는 이미 달걀 다 팔았다 생각하고 소 한 마리 잡아먹자고 종전선언이라는 걸 들이밀었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아직도 망신 당했는 줄도 모르고 또 7월 27일 날 다시 파자고 하고 있어요. 미안한데 7월 27일까지 이 쇼가 계속 상연을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가지 않고 관객 없음, 조기 종련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정권 안에 권력의 핵심들에게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의식이나 이념적 성향, 친북적인 부분을 누구 하나도 말을 하지 못한다. 지금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싱가포르에 가서 일본에 뭡니까?
보안상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의심하면 평화로 어떻게 가냐고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문정이 나고 티격태격하고 소리 좀 높이는 척 하다가 몇 번 깨지니까 장관 자리 오래 해먹겠다라는 욕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솔직하게 그 욕심 없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지요. 매티스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느냐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으로 그것도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국방부에 지시하고 하니까 매티스 장관이 뭘 했습니까? 뭐 거듭 다시 이야기를 해도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바로 그냥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 앞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코리 가드너 이 상원의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적당히 협상해오지 말고 판 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한국처럼 뭐 문파 몇 명이 친북 종북 몇 명이 설치면서 한국을 끌고 가면 미국에는요. 니 혼자 가라고 다 내려버립니다. 그 임기 연연해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월급도 몇 푼 안 되는 이거 그만두고 내 하루를 해도 한 건은 한 건이 기록에는 남을 거고 내가 차라리 옷 벗고 딴 일하면 이보다 몇 배 더 벌지. 미국 공무원들 고위공무원 월급 작잖아요. 심지어 뭐 애들 볼란다 하면서 그만두는 장관급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데 연연해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그 부분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도 한국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안 하지만 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딱 코를 끼워놔야 되겠다. 주한미군 못 건드리게, 한미동맹 못 건드리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핵화 적당히 못하게 전부 그냥 법과 제도로 딱딱딱 빠져나갈 수 없도록 포위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포위망을 누가 뚫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갔다 가다가는 탄핵당해 집에 갑니다. 근데 한국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그렇게 쉽게 작동하던 이 비판 기능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작동을 멈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겁이 나서 잡아넣으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부안해동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저거 마음대로 설쳐서 끌고 가니까 뭐가 될 것 같지요? 뭐가 되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남은 것은요. 종 치는 일만 남아 있어요. 언제 종을 치느냐? 지금 뭐 오늘은 8교시까지 있다 하는데 4교시 끝나고 점심은 가다가 먹든가 집에 가서 먹으라 하고 땡 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언제 시작되냐? 미북 회담이 머지않아 깨질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30년, 40년 공무원에서 장차관급에 올라간 공무원들이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중에 단 한 놈도 미북 회담의 다음 날 얹어가지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입시다 하는 이런 꼼수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미국한테도 갤레고요. 이게 가능성이 얕고 또 방법론이나 모양도 좋지 않고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말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종전선언이 무슨 말입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착수도 안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다니요. 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지금 경협 지원을 준비하라. 그거는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착수되었을 때 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경협이니 지원이니를 말 한마디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는데 무슨 구의원 나온 사람이 용감하기는 합디다. 요즘 아무도 연설 안 하고 녹음기 트는데 그래도 땡볕에 차에 올라가서 구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전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슨 북한과의 평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박원수 의원 줄 알았어요. 보니까 구의원이더라고요.
기가 차서. 그래서 근데 그 구현 탓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다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이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말 조심하세요. 친구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끼리 술자리하고 친인척끼리 만나서 북한 문제 나오고 문재인 정권 문제 나오면 요즘 뭐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 중에 전부 그냥 나이 60 넘은 놈도 헛소리 하더라면서 다들 고민을 토로하는데요. 딱 녹음을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4, 5개월 뒤에 네가 그때 이 말을 했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다 불른 자리에서 녹음을 그대로 틀어주세요. 왜? 그때는 지가 언제 그 말했냐 하고 또 이거 봤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면서 욕을 같이 할 때 녹음기를 딱 틀어주세요. 그리고 남들 앞에 정치적인 이야기할 때 말 조심하세요. 지금 뿌려놓으면 나중에 개망신하는 수가 올해 안에 옵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 이 북한 사기 평화 비핵화 쇼의 종말과 함께 문 정권의 종말도 다가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